지금 의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정치까지 해야 되겠냐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기회가 왔을 때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치료를 하는 보건의료의 전문가로서 국회에 들어온 만큼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처음에는 1번인지 모르고 들어갔고요.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1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지금 현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대응을 잘 하라는 국민의 염원이 이렇게 비례대표 1번으로 결정이 된 거라는 면에서 큰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저의 키워드는 우선은 국민 건강 지킴이,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약자의 대변인, 이렇게 세 개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 오기 전까지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였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대하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가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실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감염병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안전한 나라, 그것이 바로 건강 안보이고 건강 안보가 바로 국가 안보이다 라는 것들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국가에 대한 중요성을 더 느꼈고요. 국민 건강이 최우선의 우리의 국정 과제라는 거, 그런 면에서의 우리 환자분들, 결국 우리의 국민들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현장에서 활약을 하던 의사라고 보면 환자를 치료하는 국민 건강 지킴이었다면 이제는 국가 전체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정치인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로 뽑았고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고요. 실제로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의 아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역할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아이들이 4년간 엄마의 케어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가장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젊은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실제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투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회활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선 자연스럽게 이행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지가 있어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그리고 여성의 인권 문제, 그리고 양성평등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봤을 때도 같은 바이러스지만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특히 노인 집단시설이나 아니면 정신과 폐쇄병동이나 이런 곳들에서 더 집단 발생이 크게 일어나는 걸 볼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 사회에서의 취약계층들이 제도적으로도 아니면 보건의료의 측면에서도 더 열악하더라.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약자에 대한 부분을 더 들여다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국가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게 바로 정치다. 어떻게 공고히 하느냐? 결국에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스템을 촘촘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러면서는 결국에는 국민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보건의료 정책 시스템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 온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21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서 국회에서 입법 시스템을 잘 가동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법안으로 준비한 것은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한 것과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 그리고 보건의료의 대응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감하셨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장기화될 이런 감염병 싸움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튼튼한 그런 대응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는 면에서 첫 번째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였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공고히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련된 법안 발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감염병 대응의 최고인 나라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대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데 보건 전문인으로서의 정치인의 역할을 다 할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디에 나가서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좋은 국가 정비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백이요? 부끄러운데 신현영이 그동안 4년 동안 뭐 했지? 현영아 잠깐 쉬고 갈게요. 교수님 눈물. 그 선거 기간 동안에도 우리 허영구 원장님이라고 코로나로 사망하신 의사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분 추모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게 있었거든요. 추모식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막 엉엉 우는 게 막 노출돼가지고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눈물도 많고 이렇게 나약한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국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누군가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알려주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끝나는 4년간 네가 정말 언없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 헌신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바랄게. 그 순간이 되면 정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이렇게 4년 동안 헌신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는 없을 것이고 정말 보람되고 값어치 있었다라고 감사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믿어.